네, 여러분 330페이지 펴주시고 28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유형상사의 기타거래 연습 문제입니다. 자, 10월 28일 안동상사의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예금에는 원금과 이자 합쳐서 525만원의 보통예금이 증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예금 증가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다 기입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은 이제 대여한 단기대여금 받았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기입하시고, 이자 25만원은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으로 대변에 수익 발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할게요. 자, 10월 28일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10월 28일이지. 10월 28일 10월 28일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이고요. 금액은 525만원이고요. 대변의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114번이고 거래처를 안동상사로 코드에다 꼭 입력해야 되죠. 안동상사. 적요는 4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500만원 입력해 주시고, 또 대변에 이자를 받은 거죠.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위에 거 있으니까 그냥 다 지나가시고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5만원. 네,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대여금하고 이자 수익 이렇게 됩니다. 자, 자산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순이익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최요기님. 네, 자산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자산 총액이 얼마 증가했어요? 550. 총액이 525만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보통예금 자산 증가, 단기대여금 자산 감소. 단기대여금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525만원 증가했고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이 500만원 감소했으므로 자산은 25만원만 증가한 거죠. 그렇죠? 예. 525만원이 아니고 자산 총액은 25만원 증가했다. 그렇죠? 자산 총액은 25만원 증가했다.
이주원님, 네, 순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25만원 증가했네요. 순이익이 25만원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요거 이자수익, 이자수익 수익 발생이 했잖아요.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수익 대변에 25만원이 바로 수익이 발생된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증가한 겁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 해봅시다. 29번.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이자는 30만원이었고 법인세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 합쳐서 이게 얼마인가요? 46,200원이네요. 46,200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공제하고 25만, 이제 요 금액이 그거예요. 예, 25만 3,800원이 이제 실제 수령한 금액. 그래서 원금 1,000만원에다가 정기예금 1,000만원에다가 이자 30만원에서 세금 빼고 25만 3,800원 이것을 수령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분께는요 정기예금이 일단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는 계정과목 대변에 기입해 가지고 감소시키면 됩니다. 정기예금은 대변.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증가가 됐으므로 차변에 기입해서 얼마가 입금됐는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은 정기예금 원금 1,000만원에다가 25만 3,830원 아니야 800원 그래서 1,025만 3,800원이 되죠. 그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요 이자는 수익을 발생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그리고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요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죠. 자,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한 것은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원천징수 당한 거죠. 이것은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이에요. 이게. 차변에 선납세금. 네, 조금 복잡합니다. 요거. 흔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의 정기예금하고 이자소득하고를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9일 날짜 입력하시고 대변의 정기예금 은행을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서울은행 정기예금 여기는 만기라고 적용은 만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만기. 금액은 1,000만원. 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 원이 발생한 거죠. 자, 이제 차변 정리하겠습니다. 3번 차변에 보통예금에다가 입금시켰죠.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서울은행이네요. 서울은행 보통. 자, 금액 여기는 이제 적요는 정기예금 만기라고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정기예금 만기.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253,800원 253,800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금 은행에서 공제한 것은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잡아요. 3번 차변에 선납세금입니다. 거래처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네. 적요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예, 사실은 이제 이자 소득이지만 법인은 이걸 법인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을 일단 넣어 놓으세요. 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다. 그래서 법인은 다 법인세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인세라고 했어요. 자, 금액이 얼마냐면은 지방법인 소득세까지 더하면 46,200원이죠. 그래서 46,200원. 요게 세금이었어요. 요렇게 정리되는 거. 차변 합계 1030, 대변 합계 1030. 꼭 알아두세요. 이 선납세금 요거 계산 과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법인이 정기예금 만기되었을 때 은행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선납세금으로 잡는다. 자산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선납세금은 결산할 때 이걸 법인세로 비용으로 대체시킵니다. 우리 그 결산 분계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선납세금을 조회해 가지고 수동 분계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동 결산할 때는 그 선납세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점수 추가를 하는 것이라고. 네, 그 선납세금이 지금 이 건이에요. 그런 것이. 자, 이거를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의 결합관계로 차변 대변의 개정 과목을 지적해가면서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만희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의 증가고, 대변의 정기예금은 자산의 감소고, 예,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의 발생, 예, 수익의 증가. 예. 아까 선납세금 얘기하셨나요? 예, 자산의 증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분계를 하시고, 그것이 자산이면 자산의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것이 그 개정 과목이 부채라면 부채의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 개정 과목이 수익이라면 그것은 수익의 증가인지 감소인지, 또 그 개정 과목이 만약에 비용이라면 그것은 비용의 발생인지 아니면 감소인지,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거래의 결합이라고 그래요. 거래의 8요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은 제가 여러 번 계속 얘기하지만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이 판단하는 건데, 자, 보통예금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래의 8요소에서 보면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있고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로 보는 거죠. 선납세금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대변에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자산입니다. 계정 과목이 대변에 가 있는 거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입니다.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취소되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의 발생, 뭐 수익의 증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같은 말입니다. 자, 거래의 8요소. 그리고 계정 과목이 그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분류할 줄 아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랬어요. 10월 30일 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걸 자산으로 보랍니다. 자, 자산으로 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보험료,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하면서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을 보험료로 해서 비용 발생시키면 되는 건데 자산으로 하라. 자, 보험료를 자산으로 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선급비용. 이 선급비용은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 때 미경과 보험료를 차기로 이연시킬 때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했어요. 선급비용은 여러분 이론 정리할 때는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을 설명할 때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이미 앞에서 지금 유형상사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을 할 때도 결산 수정분계 할 때 제가 뭐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 네 가지 계정 과목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이것과 관련한 거 꼭 이해를 해야 된다면서 여러분에게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자, 요 문제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은 선급비용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용을 자산으로 보는 것은 선급비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변이 선급비용, 대변이 현금인데 이거를 출금전표로 쓸 때는 그냥 출금해놓고 선급비용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30일. 자, 10월 30일 날짜 입력하시고 1번 출금한 다음에 선급비용 133번 133번 요 100번대가 다 자산이에요. 자, 거래처는 필요 이제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제 알려줬으면 보험회사 현대화재인가요? 안 넣어도 되긴 됩니다만 코드는 없네요. 여기다 현대화재 이렇게 넣어주는 게 관리상 좋겠고 적요에는 보험료 금액은 150만 원 입력하십니다.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현금. 선급비용은 비용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선급금도 자산, 선급비용도 자산. 근데 여러분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한 거. 그게 자산이에요. 선급금. 여기는 선급비용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미리 지급한 게 선급비용인데 사실은 10월 달에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미리 지급한 것은 9개월치밖에 안 되죠. 10, 11, 12, 3개월치는 단기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150만 원은 사실은 선급비용하고 보험료가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 때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결산 때 11, 12, 10월 30일인가요? 그러면 11, 12 두 달치 150만 원을 두 달치를 계산해 가지고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수정분계가 필요하겠네요. 결산 때. 전부 다 선급비용 자산 잡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겠습니다.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자, 건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한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네. 자, 이 문제는요, 2천만 원만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문제도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도 틀려요. 자, 뭐냐면은 건물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을 지급하는 회계처리 시에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와 함께 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회계처리도 함께 한다. 네, 회계처리도 함께 한다. 건물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잔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 잔금 지급한 것만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를 조회해 가지고 그것도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즉 대체하는 회계 처리도 함께 해야 맞다. 네,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착수금이나 중도금이 있었다는 말을 여기서 해 주었습니다. 여기다 힌트를 주었어요. 여기. (9월 5일) 날 공사 착수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9월 5일 날 전표를 조회해 가지고 그것도 건물로 대체해라, 이 말이 지금 여기 말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월 5일 날 착수금을 얼마로 지급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9월 5일 날을 입력합니다. 보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분계가 하나 보이죠? 차변의 자산 증가, 건설 중인 자산.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의 개정 과목이지, 개정 과목인데요. 임시 개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도 들어가고 또 시공사한테 계약금도 줘야 되고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도 또 중간 결산도 한번 또 해주고 뭐 이런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일단은 건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차변으로 다 잡아놔요. 그랬다가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으로 가고 차변에 건물. 이렇게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은 없어지고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2천만 원을 오늘 지급한 요 2천만 원하고 함께 합쳐서 창고 건물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1번의 점표는 차변의 건물을 3천만 원으로 입력해야 돼요. 3천만 원으로.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일반 점표에다가 자, 이제 10월 31일 3번 차변에 건물 202번 자, 거래처 적용 그냥 지나가시고요.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214번. 적용에 해당되는 게 있나 볼까요? (5번) 5번이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건설 가계정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건설 가계정의 건물 대체, 건물로 대체한다. 네, 그게 1,000만 원. 그리고 또 대변. 자, 오늘 잔금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거죠. 그래서 대변이 103번 보통 예금. 거래처 서울은행 보통. 네, 적용은 뭐 적용은 위에 거 복사되면 안 되는 거고요. 창고 건물이라고 하면 돼요. 창고 건물 완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네, 금액은 2천만 원.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건물을 이제 다 완공되면은 준공 검사도 받은 다음에 등기도 하고 취득 신고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취득세도 납부하거든요. 등록세도 납부하고. 자, 만약에 취등록세가 1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어요. 취등록세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이죠. 차변은 뭘까요? 차변. 건물 완공되고 나서 이제 등기 내야 되니까 취등록세 냈어요. 취등록세. 그러면 차변이 뭐죠? 건물. 그렇죠. 취득세 이런 것은 자산으로 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취등록세 이 얘기가 이 문제에서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건물의 취득 등록세를 얼마 납부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거는 차변에 건물이 돼야 됩니다.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마 처음 해보는 문제 같은데요. 32번. 뭐 이론 공부할 때도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이니까 처음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설명 듣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하여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차량 같은 것을 살 때도 그 도로공사 채권인가를 뭔가 사야 됩니다. 도로공사인지 교통관리공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공사의 채권을 사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채권을 매입할 때 금액이 3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30만 원. 액면가로 구입을 해요. 액면가.
액면가는 그 채권 만기 때 돌려주겠다 하는 금액이에요. 30만 원을 돌려준다. 자, 3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매입 시 시장에다 바로 팔려고 하면은 26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장 가치, 공정 가치라고 합니다. 공채 매입 때 시장 가격은 26만 원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공정 가치가 26만 원이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채권을 시장에서 사서 등록소에다 내면 안 되느냐? 안 돼요. 등록소에서 반드시 채권을 사야 돼. 그 공사에서 사야 돼.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사가 이걸 보유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인데 시장에서 사면은 26만 원에 사는 것을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는 문제 때문에 사니까 30만 원에 사는 애요. 30만 원에. 자,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이 사채를 아니 이 공채를 산다면은 26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건물 등록하면서 어쩔 수 없이 30만 원에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면 4만 원입니다. 이 4만 원의 비용은 건물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4만 원은 건물 때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만 원은 건물이에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26만 원은 뭐냐? 26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26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30만 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요. 자산 취득 시 법령에 의한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금액과 공정 가치의 차이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이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산 취득 시 법에 의해서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매입한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이 차이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다. 여기서는 지금 건물을 등록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가끔 차량을 등록한다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고, 지금은 건물을 등록하면서 공채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 구입금액 전부가 건물이 아니에요. 구입금액 요 30만 원 모두가 건물이 아니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차이 난 부분만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이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어가지고 놓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드렸고, 요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10월 31일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4번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101번 현금. 네, 거래처 방향키로 지나가고 적요에다가는 공채 매입이라고
만들어진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네. 공채 매입 금액은 30만원 현금 나갔어요. 대변에 그래서 현금이 30만원. 3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로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죠. 네. 저교에서는 뭐 2번 저교 써도 되고 위에 거 공채 매입 그냥 엔터로 복사하고 가도 돼요. 금액은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26만원. 그리고 4만원은 건물로 처리합니다. 3번 차변에 건물 네, 엔터로 쭉 가셔서 위에 거 복사돼도 괜찮아요. 네, 4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죠. 네, 차변, 단기매매증권, 건물이 모두가 다 자산이죠. 대변의 현금도 자산이고요. 그래서 자산 증가 30만원에 자산 감소 30만원. 자, 특별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3번을 해보겠습니다.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판매했다 이 말입니다. 주식을 판매했다, 이게 유상증자예요. 주식을 판매하려면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주주를 모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되고 입금이 됐습니다. 네, 주식을 발행하면서 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빠진 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발행했나 보겠습니다. 5,000주를 발행했네요. 발행 금액은 한 주당 12,000원씩 발행했습니다. 액면 금액은 한 주당 만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할증 발행을 했죠. 그러면 액면가는 자본금, 자본금을 액면가로 표시하는 거고요. 발행 금액은 우리가 자산의 증가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분계를 미리 써보면, 서울은행으로 들어온 돈 보통예금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은 차변이 되겠죠. 5,000주 곱하기 12,000원 해보면은 5,000주 곱하기 한 주당 12,000원씩 발행했어요. 그러면 6천만원인데 다 안 들어왔어요. 이거 200만원 수수료 차감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5,800만원 들어왔죠. 자, 대변의 자본금을 기록합니다.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이죠.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액면가는 한 주당 만원짜리고 주식수가 5,000주니까 두 개 곱하면 5천만원. 5천만원이죠. 자본금은 5천만원이요. 보통예금에 입금된 건 5,8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800만원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주식을 액면가보다 초과 발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이 800만 원이다. 이거. 그래서 개정 과목이 이 세 개로 정리가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정리에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요 수수료는 어디로 갔죠? 수수료 200만 원? 이 수수료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킨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원래는 한 주당 2,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요 두 개 차이가. 한 주당 2,000원씩 5,000 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1,000만 원인데 수수료 뺀 돈이 들어오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그냥 800만 원으로 분개해버린 거예요. 즉 뭐냐?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킨다. 우리가 자본 쪽에 공부할 때 여러분 그거 설명 이론 아마 이론 강의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주는 거다.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할인 발행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인 발행할 때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다가는 가산해 줍니다. 비용이니까 거기엔 더해버려요. 그러면 맞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것이, 자, 자산 증가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예금 들어온 거 5,800만 원 기록하는 데는 아마 별 의문이 없을 겁니다. 200만 원 뺀 돈이 들어왔다 했으니까. 자, 대변의 자본금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항상 액면가로 기록한다는 거. 네. 자본금은 항상 뭐예요? 액면가.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 그렇게 해놓고 보면 800만 원 차이가 나죠?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네. 자본거래 문제 지금 처음 나왔네요. 우리 이론할 때 조금 해봤었는데, 네, 이론할 때 좀 이론 설명에서 했었는데 실무에서는 처음 나왔어요. 자, 요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차변의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서울은행이 되고요. 저교에다가는 주식을 발행했죠. 그래서 여기서 유상증자라고 저교에다 유상증자 타자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금액은 5,800만 원이었죠. 5,800만 원. 자, 대변의 자본금 331번이죠. 자본금 방향키로 가서 네, 유상증자 그대로 5천만 원이었죠. 또 대변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이죠. 800만 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자, 이걸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의 결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신영님, 네,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차변의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그렇죠.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왔으니까 자산 증가 5천만 원 했고요. 자, 대변 거 자본금
자본금 자본이죠, 자본. 네. 그러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예.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 증가. 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800만 원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이고 자본이에요. 자본. 이것도 대변이니까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모두가 다 자본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자본 계정 과목에 대변에 기입했다는 것은 자본의 증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분류는 달라요. 자본금은 자본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 공부하실 때 자본의 그 분류표가 있었습니다. 칸이 이렇게 5줄 쳐져 있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이익잉여금. 이렇게 5줄로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몇 개씩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자본 계정 과목의 분류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타 거래를 다 맞춰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정 과목 분류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거래의 판료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만이 차변 대변 헷갈리지 않겠구나. 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빨리 채워야 됩니다. 암기할 거 있으면 챙겨서 암기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끝까지 질문하시면 이해가 가요. 네. 옆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하러 왔는데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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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된 건물이요? 완공된 건물은 건물이고 그거하고 같은 거죠. 예, 완공된 건물이니까 그냥 건물인 거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었죠. 건설 중인 자산. 그러니까 이게요. 계정 과목 152번하고 완성 건물이 있어요. 아, 계정 과목 코드를 찾아보면은 그건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건물 하면은 그 자체가 완성된 건물이에요. 네. 근데 아마 지금 계정 과목 건물을 검색해 보니까 완성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예. 예, 그냥 건물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건물과 같은 계정 과목이라고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부가가치세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이제 또 뭐 거의 복습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는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기타 거래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앞에서 해보지 않은 거. 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 매출은 11, 13, 17, 매입은 51, 53, 54, 57 그 유형 내에서 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 7가지 유형만 연습했잖아요. 이번에도 그 7가지 유형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자,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연습하겠습니다.